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음악가를 모시고 나왔을까요? 그리그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음악 감상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네요. 뭘까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학교 해당 아베토 오케스트라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이 음악을? 한 곡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것도 한 좀 뒷부분부터 들어볼게요. 이 정도쯤. 플리셀로가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름다워요. 조금만 더 뒷부분 더 들어볼게요. 한 이쯤부터 들어볼까요? 두 곡 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건 2018년도에 연주했던 거네요. 와, 다음은 샘의 리코더 연주입니다. 여러분 세 곡을 지금 감상하셨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것이 뭐 있을까요? 글쎄요, 이 곡은 선생님이 예, 미녀선율이에요. 앞에 두 곡은 첫 번째는 미량아리랑을 아리랑 랩소디라는 것으로 이렇게 편곡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곡은 따라리라라라리라 이 정선 아리랑을 또 아리랑 환타지 환상곡이라고 이렇게 편곡을 한 건데요.
선생님은 항상 아리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당 아베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마다 꼭 아리랑 곡을 넣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 우리나라 아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밀양 아리랑은 신나잖아요. 따라리라란 띠라라라란 따라리라란 딴. 그래서 여러분도 아리랑 곡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미녀 선율인데, 그럼 선생님이 리코더로 연주했던 건 어떤 미녀 선율? 이게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체코의 음악가가 실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을 가니까 자꾸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그리워지는 순간에도 이 음악가는 그 지역 미국에서 흑인 연가 인디언 민요를 듣다 보니까 어떤 선율들이 자꾸 이렇게 합쳐져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민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곡을 작곡했는데 그게 바로 신세계 교향곡인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교향곡의 이 악장은 이런 미국의 민요에 어떤 체코의 향수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따라라리라라, 이 곡이 원래 곡에서는 잉글리시 호른, 그러니까 약간 클라리넷하고 비슷한 악기인데요. 그걸 잉글리시 호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으로 이걸 연주하는 곡인데요. 여러분 듣기에 좀 미녀 선율처럼 들렸나요?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세 곡의 미녀 선율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그리그가 어떤 음악가냐면요, 민족음악을 발전시킨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리그는 노르웨이의 음악가인데요. 민족음악을 발전시킨 음악가로서 우리 4학년 교과서의 페르긴트 모음곡이 바로 이 노르웨이의 어떤 정서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4학년 곡에도 있고, 또 보면 5학년 곡에도 또 이렇게 그리그의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리그 페르긴트 모음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럼 그리그는 또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선생님과 계속 역사와 관련지어서 공부했죠. 베토벤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 로시니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 비제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그리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 헌종, 철종, 고종, 이때 우리나라는 이때 우리 왕이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좀 힘든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리그가 1907년에 돌아가셨는데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고 하면서 뭐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강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가는 그런 조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나라한테는 좀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시기였죠. 예, 이런 시기에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음악, 국민악파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민요를 통해서 민족주의 음악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선생님 좀 읽어볼게요. 러시아를 필두로 체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음악가들이 각기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운동을 벌임. 우리나라도 을사조약 이래로 굉장히 뭐랄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외국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나라의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한 이런 음악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네요. 이때는 민요와 춤곡 등 민족적인 소재를 음악에 채택. 우리 음악가가 자신의 조국과 음악가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요 가사나 전통적인 문학 작품, 전설, 역사, 자연 풍광 등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역사와 음악가를 연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 인내천 사상을 또 중요시할 적에는 또 평등과 관련된 음악이 그 베토벤 음악처럼 환희의 성가 같은 평등을 추구하는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쳐들어왔을 적에 이 외국에서도 민족주의 음악이 또 발전하고 있었어요.
참 통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리그의 고향인 노르웨이는 어디일까요? 선생님이 또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반도라 그랬고요. 아까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했죠. 반도라면 이렇게 섬 옆에서 이렇게 바다 옆, 또 우리 이탈리아, 지난번에 우리 로시니 배울 적에도 이 이탈리아 반도. 선생님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여기래요. 어디? 이 중에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이 부분에 있죠. 굉장히 이런 걸 피오르드식 해안이라고 하는데요. 멋있을 것 같아요. 가면 노르웨이 바로 옆에 이렇게 스웨덴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핀란드, 덴마크, 북유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노르웨이, 이 지역에서 우리 그리그가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요, 옛날에 바이킹? 뭐 이런 바이킹족이라고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 재미있게 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얘가 바로 바이킹 소년 비키라는 아이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또 그렇게 해적 이런 걸 좀 했어요. 근데 이 비키는 거기에 좀 높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항상 지혜롭게 좀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즐겨보았던 바로 만화가 여기에 이 노르웨이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바로 이런 느낌을 그리그는 음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선생님하고 페르긴트 모음곡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페르긴트 모음곡은요, 입센이라고 하는 작가의 희곡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곡인데요. 바로 입센의 바로 이런 글을 관현악곡으로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바로 페르긴트입니다. 페르긴트가 세계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닝 무드라면서 아침의 기분으로도 또 있고요. 또 어떤 곡이 그 다음 곡에 있냐면 사랑의 궁전에서 또 뭐 솔베이의 노래, 이건 솔베이지의 노래라고도 되는데요. 또 어떤 곡이 있냐면은 아니트라의 춤, 이런 곡, 그러니까 다양한 곡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모음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뭐 탈출, 희망, 뭐 희망이라고 하면 아침의 희망을 뜻하겠죠. 요런 뭐 또 사랑의 궁전이라고 하면 뭐 탈출하는 것 뭐 이런 건데요. 뭐 여러분도 들어보면서 해석은 여러분이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또 음악의 또 즐거움이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악기들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선생님이 여기에는 좀 현이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니트라의 춤이라든지 또 뭐 사랑의 궁전 이런 데 보면은 악기에 요렇게 얘는 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증폭시키는 걸 여기 브릿지가 역할, 요 나무, 요 브릿지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꽉 막아줘요. 아니야, 소리가 좀 여기는 작게 나와야 돼. 야금기를 껴야 돼. 바로 요거 야금기예요. 얘를 꾹 끼면은 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또 어떤 주법들을 사용하냐면요. 얘는 뭐예요? 이건 활로 연주. 그러니까 현 악기는 활로 연주한다고 하는데 활로 연주를 안 하고 이렇게 피지카토로 연주,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죠. 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기법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음악 감상하라고 이제 곡을 주면 여러분이 여기선 야금기를 낀 소리가 들리네. 여기선 손가락으로 이렇게도 연주하는 게 들리네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다양한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곡 하나하나 좀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아침이라는 곡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다양한 블루, 첼로, 오보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따라라리라라라라리라라라. 어떤 플룻이 아침을 나타내면 첼로가 따라라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그 다음에 오보에가 또 따라라리라라라라, 그럼 플룻이 띠라라른, 오보에가 띠라라, 밭은 띠붐붐 하면서 여기에는 현과 간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아침을 표현해줘요. 그리고 또 저음의 현,
첼로와 또 고음의 현, 바이올린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아침을 표현해주고요. 하다 보면 금관악기가 나도 소리 낼 수 있어. 붐붐붐붐붐붐. 그 현이 또 따라라리 하면서 금관과 현도 대화를 나누고요. 또 금관악기가 붐붐붐 하면은 우리 목관악기 플룻하고 오보에가 따라란, 현이 띠라란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을 표현해줘요. 맨 마지막에는 플룻이 따라라라 하면 또 바순이 따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아침곡을 들어보면 정말 관현악곡, 그러니까 뭐랄까 이 목관악기, 플룻, 오보에의 바순 이런 소리와 금관악기, 현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꼭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 곡은 어떤 곡이냐면 오제의 죽음이라는 곡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실은 페르빈티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 곡을 연주하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곡 중에 가장 슬픈 곡이에요. 이 곡에는 아까 선생님 야금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야금기가 사용된 현은 어떤 소리인가? 여기서 현악기만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꼭 감상해 보시라고 선생님이 오제의 죽음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고요. 아니트라의 춤은요. 띵따라리라 띠라 따라 딴딴, 이것도 피지카토 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요. 그래서 피지카토와 활 연주가 굉장히 가볍고 여리게 나오다가 좀 세게도 나오다가 또 가볍게 나오고 가볍게 또 아주 작게 여리게 나오고 이걸 또 느껴보세요. 서로 주고받아요. 어떻게 주고받는지 여러분이 꼭 느껴보세요. 감상 포인트입니다. 피지카토와 활 연주가 어떻게 주고받나? 이건 아니트라의 춤의 감상 포인트. 오제의 죽음의 감상 포인트는 야금기 소리가 과연 현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나. 그게 또 감상 포인트고요. 그 다음은 아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낭의 궁전이에요. 사낭의 궁전은 맨 처음에 뿌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해서 선생님이 악보를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얘는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른이 원래 뿌 하는 소리인데 뿌 하는 손을 집어넣은 이 플러스로 나는 이 소리가 나와요. 나면은 그 다음에 바순은 예전에는 파곶이라고도 해서 여기 바순이 뿜뿜뿜뿜 그러면 딴딴띵딴딴딴딴, 첼로하고 더블 베이스가 피치카토로 딴딴띵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아주 느리게 연주해요. 그 다음엔 다시 또 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목관 악기들 또 현 바이올린 첼로들이 또 서로 딴딴띵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연주를 합니다. 하다 보면요 트레몰로가 디다다다다다다다다, 트레몰로는 막 손을 빨리빨리 쓰는 건데요. 빨리빨리 쓰면서 점점 샘여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져요. 그 포르테는 세게, 피아노는 여리게. 그래서 이 곡은 여리게 해서 점점 포르테로 가는 아주 크게 끝나요. 선생님 여기다 지금 피아노, 포르테 있는 거 있죠. 포르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라는 뜻이에요. 아주 세게 끝나요. 처음에는 작게 해서 요 맨 마지막이에요. 요건 맨 마지막에 여기는 북이 따라리라리르르르르르 쾅 하고 끝나요. 팀파니란 악기가 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팀파니가 따라리르르르르 쾅 하고 여러분 맨 마지막을 들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착 갔다 점점 크레센도 점점 커지다가 포르테 세게 점점 커지면서 꽝 끝나는 소리를 느껴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낭의 궁전에서는 샘여림, 피아노 작을 때 작고 커질 때 포르테 점점 커지고 아주 작다는 거는 만약에 피아노 얘가 한 3개 정도 있으면 아주 작게, 포르테에서 포르테가 얘가 이렇게 3개 정도 있으면 아주 크게
점점은 크레센도는 점점이란 뜻이고요. 조금이라는 건 여기 지금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M으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얘는 뭐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의 궁전에선 뻔뻔 느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빨라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면 어이구 벌써 끝났어? 이럴 거예요. 사랑의 궁전에서의 감상 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 이 곡은요. 좀 슬퍼요. 우리 나중에 페르긴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페르긴트를 좋아했던 한 여인이 계속 페르긴트를 기다리다가 페르긴트를 만나고 그리고 죽어요. 아이고. 그때 나오는 바로 노래 있는데요. 따라리라라리라 라랄라라라 라단따딘띠란따란 선생님이 여기 한번 개 이름을 적어봤어요. 선생님이 적어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연주해 보시라고요. 앞에 선생님이 미솔솔 미레도 적어봤죠. 한번 연주해 보시고요. 높은 음이 올라갈 적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그냥 팔을 잡고 왼손에 엄지를 반만 맞고 소리를 조금 세게 내보면 이 소리가 나와요. 선생님, 솔샵은 어떻게 해요? 솔샵은 솔을 여러분이 잡을 적에요. 솔을 해서 반만 한번 라나 솔을 한번 여러분 반만 막아보세요. 솔샵을 찾아보세요. 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솔샵은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넣어봤어요. 라하고 솔 사이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뭔가를 반만 이렇게 하면 솔샵이 나와요. 선생님 다음 주에 리코더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선생님이 좀 감상을 해보려고요. 다음 곡 감상은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준비해 놓을 건데요. 장한나라고 하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곡으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꼭 감상 들어주세요. 그럼 좀 이따 만나요.